한 경기에서 두 사람이 모든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한 명은 1회 초에 첫 점수를 만들고 8회에는 결정적인 실책을 했어요. 다른 한 명은 4회에 동점 타점을 10회 말 2사말로에서 끝내기 타점을 가져갔습니다. 2026년 4월 28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박성환과 노시환의 이야기예요. 박성환은 그날 3안타였습니다. 1회 초 솔로 홈런을 친 사람도 박성환이에요. 시즌 이후 통산 첫 1회 초 선두타자 홈런. 그런데 8회 노시환이 친 타구를 놓쳤습니다. 그 실책이 무사 1, 2루를 만들었고 결국 한화가 그 이닝에 2점을 따라잡았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경기에서 영웅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22경기 연속 안타라는 KBO 신기록을 세웠던 선수가 KT전 2경기 침묵하고 28일 한화전에서 부활포를 친 다음 그 부활의 밤에 결정적인 실책을 한다는 것. 오늘 이 경기를 박성환과 노시환 두 사람의 24타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회 부활포부터 10회 끝내기 볼넷까지 단순히 누가 영웅이었나가 아니라 두 선수의 데이터가 어떻게 한 경기를 끝까지 끌고 갔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환의 부활포부터 풀어야 합니다. 박성환은 SSG의 리드오프입니다. 4월 22일까지 19경기에서 친 홈런이 단 1개. 전형적인 출루형 1번 타자였어요. 그런데 박성환은 그보다 다른 기록으로 더 화제가 됐습니다. 개막 후 22경기 연속 안타. KBO 역사에 새로 쓴 신기록이었어요. 이 기록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요. 박성환이 깬 종전 기록은 1982년 롯데 김용희 선수의 18경기였습니다. 무려 44년 만에 깨진 기록이에요. KBO 출범 이후 가장 길게 이어진 개막 연속 안타였습니다. 4월 22일 기준 박성환의 23경기 타율은 4할 6푼 6리, 타격폼은 압도적 선두였어요. 신기록은 4월 24일까지 22경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KT전에서 4타수 무안타, 22경기에서 연속 안타가 멈췄어요. 26일 KT전도 3타수 무안타, 이틀 연속 침묵이었습니다. 그럼 박성환이 4월 28일 하나전에서 1회 초 첫 타석에 들어섰어요. 하나 선발 왕앤청, 볼카운트 2볼 2스트라이크, 5구째 시속 146km 직구가 한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성환이 잡아당겼어요. 우측에 높게 솟은 몬스터월 너머로 솔로 홈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박성환은 시즌 첫 1회 초 선두타자 홈런을 통산 처음 기록한 거예요. 22경기 연속 안타 신기록을 세운 선수의 정체성이 바로 출루입니다. 홈런 타자가 아니라 안타 타자였어요. 4월 22일까지 홈런이 1개였던 선수가 침묵 후 부활하는 첫 안타가 솔로 홈런이 됐다는 게 데이터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한 점을 만든 게 아니에요. 박성환이라는 선수의 시즌 흐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성환은 그날 5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을 기록했어요. 7회 초 1, 3루를 만든 안타도 박성환이었습니다. 정준재의 2타점 3루타가 나온 그 장면, 2점이 들어오는 출발점이 박성환의 안타였어요. 그런데 8회 말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선두 문현빈이 김민에게 볼넷을 골랐어요. 다음 타자가 노시환. 노시환의 타구가 유격수 박성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박성환이 이 타구를 잡지 못했어요. 무사 1위로. 강백호에게 스트레이트 볼넷, 무사 말루. 최은성 몸에 맞는 공으로 한 점. 결국 한화가 2이닝에 2점을 만회했습니다. 박성환은 그날 영웅이자 그림자였어요. 부활포로 SSG 1점을, 7회 안타로 빅이닝의 출발을, 그리고 8회 실책으로 한화 추격에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경기에서 모든 결말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8회 그 실책이 단순한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날 SSG의 시즌 8경기 무실점, 김민희 0이닝 2실점으로 강판된 출발점이 바로 박성환의 글러브에서 빠진 그 타구였어요. 한 명의 수비 한 번이 한 경기 흐름을 바꿨다는 게 데이터의 잔혹한 부분입니다. 이제 노시환의 끝맺음을 봐야 합니다. 노시환은 한화의 4번 타자입니다. 그날 5타수에 안타는 1개. 단순한 스탯라인만 보면 평범했어요. 그런데 노시환의 타석 결과를 시간 순으로 따라가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4회 말 1-4-1, 3루에서 노시환은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쳤어요. 3루 주자 페라자가 들어왔고 한화 1대1 동점. 노시환의 첫 번째 타점이었습니다. 안타가 아닌 희생플라이로 만든 타점이에요. 5회 한화 역전 때 노시환은 안타로 출루했지만 득점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요. 8회는 더 흥미롭습니다. 박성환의 실책으로 무사 1위루를 만든 그 타석이 바로 노시환의 타석이에요. 노시환이 친 땅볼이 박성환 글러브를 빠져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시환은 출루했고 그 출루가 한화의 무사만루를 만든 출발점이 됐습니다. 9회는 잡혔습니다.
2사 1위로해서 노시환은 유격수 뜬공으로 물러났어요. 이때만 해도 노시환의 밤은 평범하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0회 말이 있었어요. 10회 초 SSG가 김성욱의 적시타로 6대5 재역전. 한화는 마지막 공격에서 1사 후 이진영의 볼넷, 심우준의 안타로 1위루를 만들고 김태현의 우익수 뜬공으로 2사 1-3루를 맞았습니다. 페라자가 3루수 옆을 빠지는 좌전 적시타로 6대6, 문현빈이 볼넷을 골라 투사 만루, 그리고 노시환의 타석이었어요. SSG는 박시우를 내리고 이기순을 올렸습니다. 노시환은 안타가 아닌 볼넷을 골랐어요. 끝내기, 밀어내기, 7대6. 이게 왜 의미 있는 데이터냐면요. 노시환은 그날 직접 친 안타 1개로 1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4회의 희생플라이.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은 친 게 아니라 골라낸 거예요. 시즌 4번 타자가 마지막 순간 안타를 강요하지 않고 볼넷으로 끝맺음을 했다는 게 분석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노시환의 그날 타격 결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좌전 안타, 중견수 희생플라이, 안타, 유격수 실체, 출루, 유격수 뜬공, 끝내기 볼넷이었어요. 직접 친 안타와 희생플라이로 1타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승점은 출루로 만든 셈이에요. 4번 타자가 모든 방식으로 팀에 기여한 모범답안 같은 경기였습니다. 같은 경기 24타석 동안 박성환은 양팀 영웅과 그림자를 다 가져갔고 노시환은 결정적 2타점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박성환은 부활포로 시작해 실책으로 끝났고 노시환은 희생플라이로 시작해 끝내기 볼넷으로 끝냈습니다. 야구라는 종목은 한 경기에서 한 사람의 좋은 밤도 한 사람의 어려운 밤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박성환의 4월은 22경기 연속 안타 신기록과 8회의 결정적 실책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노시환의 4번 타자 시즌은 1타점 희생플라이와 1타점 끝내기 볼넷을 같은 날 기록한 경기로 시즌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는 결과를 모두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데이터 안에 영웅과 그림자가 같이 있어요. 단순히 누가 잘했나가 아니라 한 경기 동안 한 사람의 모든 순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면 야구의 진짜 깊이가 보입니다. 박성환은 다음 경기에서 다시 안타를 칠 거예요. 노시환은 또 다른 경기에서 4번 타자의 짐을 짊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4월 28일 대전의 그 4시간 2분은 두 선수의 시즌에서 따로 떨어진 한 페이지로 남게 됐어요. 오늘 두 선수의 데이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 다음 분석에 힘이 됩니다. 야구를 숫자로 파헤치는 영상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분석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